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적폐 청산 등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1년을 맞아 적폐 청산이 편가르기나 사정이 아니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촛불 1주년의 의미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하고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도 조만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 가고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자들은 닻을 내리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며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출석해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장호중 부산지검장도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숨진 이후 사고 재발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람을 해친 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바르셀로나 등이 속한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스페인이 즉각 자치의회와 정부 해산을 선언하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 집회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됐나 싶기도 하고 아직 1년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합니다. 네,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광화문 광장에 정말 오랜만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선 가수 전인권 씨가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추운 겨울을 이곳 광장에서 이겨낸 시민은 물론 취재하는 저희도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촛불 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행사의 주제는 촛불은 계속된다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촛불 민심의 뜻인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향한 의지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 모인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사는 촛불 집회 기록 영상을 상영하고 시민 자유 발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촛불은 정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바로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의 촛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격적입니다. 좀 울컥하기도 하고요. 1년 만에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조금 전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 합창단과 가수 이상은 전인권 씨의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10여 분 뒤에는 지난 촛불 집회 때 매번 진행됐던 소등 퍼포먼스와 촛불 파도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오늘 공식적인 행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방향 행진을 계획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비판 때문에 취소한 건데요. 그래도 일부 참가자들은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네,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1주년 집회가 열리는 동안 여의도에서 따로 촛불을 든 시민들도 있었고 도심 곳곳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광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적폐청산 피켓을 든 사람들이 광화문이 아닌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을 맞아 촛불 민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여의도에 모인 겁니다. 촛불 정신이라는 게 그동안에 잘못됐던 대한민국을 고치지 않은 뜻이었으니까요. 그 고치지 않은 뜻의 제일 나쁜 집단이 저는 국회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국회를 했다가 혼내는. 광화문 광장 맞은편 대한문에선 오후 2시부터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는 서울역 광장과 강남역 주변에서도 열려 탄핵 무효, 거짓 촛불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과 황권 발레
촛불과 태극기, 양 분할에서 이제는 광장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 퇴진과 같은 한 가지의 목표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지 않고 한쪽 입장만 강조하는 모습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바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또 시민 윤리의 확대라고 저는 봐요.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광장 본연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촛불 집회 이후 1년,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1년을 맞아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촛불 정신 속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지난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동포 경제인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워준 건 국민이었다며 촛불 집회 1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또 부끄러웠고 또 국정농단 때문에 또 부끄러웠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폐청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정신의 연장선이지 편가르기나 전 정부 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래된 폐단들을 이제는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속도와 방법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폐청산에 대의엔 누구나 같은 뜻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공정과 특권 경제 같은 적폐를 걷어내야만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촛불 1주년이 포용과 협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정부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포용하고 협치의 길을 더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바른정당도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을 독점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촛불 집회 때 책임론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한미 군 수뇌부가 서울에 모여 스텔스 전투기 같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도 곧 풀기로 했습니다. 모두 북한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모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 서울에 모인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괌 기지의 전략 폭격기나 주일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모 전단 등의 전개 횟수를 늘리고 훈련 강도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주한 미군 기지 내 상시 배치는 아니지만 빈번한 전개를 통해 사실상 상시 배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군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도 곧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거리 800km의 경우 500kg으로 제한됐던 탄두 중량이 풀리면 북한 전역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우리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 개정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공식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됐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은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난달 발언에 이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Our combined
effort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also the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I can go on. 송영무 장관도 국익을 위해서 배치 안 하는 게 낫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속한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고 미국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내년 한미 안보 협의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참모 조직 구성에서 이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 즉 시기보다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전작권 행사 능력에 필수적인 미국산 무기 확충도 시사했습니다.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닻을 내리던 중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젯밤 9시 40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8.5km 해상에서 목포 선적 9.7톤 어선 제2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제2호에는 8명이 탑승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어선이 선원 52살 오모 씨 등 4명을 구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사고 2시간 만에 선내에 있던 조리장 57살 박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에는 선장 69살 한모 씨가 선체 안에서 발견됐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제2호는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닻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닻을 내리려다가 배가 기우니까 닻을 다시 올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넘어진 걸로 전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원 6명은 갑판에서 그물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선장은 조타실에, 조리장은 취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표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에도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해역 기상이 나빠져 전복 선박을 가거도로 예인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생존 선원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 허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우발적이었다며 다른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도 피의자 41살 허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주차 시비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한 이유론 다른 질문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용한 흉기를 어떻게 했는지, 사건 당일 CCTV에 찍히지 않은 시간대엔 뭘 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지만 계획적 범행이라는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 씨와 피해자가 서로 통화한 기록은 없었고 유족들도 허 씨를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윤 씨의 한 이웃은 취재진에게 2-3달 전 윤 씨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2-3달 전에 여기서 사진을 찍다가 내가 나오니까 가더라고. 유난히 여기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피의자 허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지난 22일 형이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수색하는 한편 허 씨의 채무가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립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온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대학 학장까지 지낸 서 전 차장은 지난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2차장에 발탁됐습니다. 이후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전담팀을 이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며놓은 김진홍 당시 심리전단장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현안 전담팀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나온 각종 위증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며 사법방해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들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어제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직적 수사방해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최근 펫티켓이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의, 이 에티켓의 합성어죠. 유명 한식당 대표가 애완견에게 물린 뒤 숨진 사건 이후 이 펫티켓 문제와 함께 사고 재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열린 마이크에서 임태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얘는 무나요, 사람을? 그런 적은 없는데 3개월밖에 안 돼서 워낙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울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공원에서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목줄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잠깐 놔두고 갔어요. 그러나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에 대한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애완견까지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형견도 뭐 싸나운 견종들이 있는데 근데 또 귀여운 외모에 막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 입막을 해야 해서 더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낸 개의 주인에 대한 처벌이 지금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게 보통 견주의 부주의 이런 걸로 발생한다 생각해서 그런 거는 조금 더 견주가 신경을 쓸 수 있게 처벌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 반려견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개 주인에게 맡겨두고 있는데 심각성을 따져 개를 안락사시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2번, 3번의 그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또 안락사에 대한 고민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먼저인데 그 사람한테 만약 개가 해가 될 경우에는 계속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안락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정을 일단 먼저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제나 처벌 강화보단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예절, 패티켓 확산이 우선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패티켓이라고 해봤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티켓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자. 그게 끝이거든요. 감시와 그 처벌로 궤도화하는 것보다 견주들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이해해서 바꿔 나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만큼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배려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축구로도 유명한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과거 독립국가로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카탈루냐는 스페인에 속하긴 하지만 자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치의회가 이번에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70 votos a favor, 10 en contra y 2 votos en blanco.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포합니다. 바르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에서 스페인 국기가 내려졌고 카탈루냐기가 걸렸습니다. 독립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Me sento tan emocionada después de haver lluitat tant, ho hem aconseguit. Hem pogut aconseguir la independència de Catalunya. 그러나 카탈루냐 독립 선포 불과 30분 뒤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자치권 박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카탈루냐 강요 전원해임, 자치정부와 의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새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12월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os españoles estamos viviendo hoy una jornada triste en la que la sinrazón se ha impuesto a la ley. 카탈루냐는 이에 맞서 총파업 등 대규모 불복종 운동을 계획하고 있어서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분리독립 도민노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카탈루냐의 앞길 무척 험난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제때 치료만 받으면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데도 그렇습니다. 에이즈라는 질병보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0년보다 2015년 더 나빠졌습니다. 신체 접촉은 감염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감염된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성관계나 수혈 같은 특수한 상황 외에 일상생활에선 감염될 위험이 없는데도 편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즈가 의심돼도 진단과 치료를 꺼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우리 누나만 해도 너는 나랑 친형제니까 같이 밥 먹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지 말라. 그러나 에이즈는 두려운 질환이 아닙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약을 하루 한두 알 먹으면 병의 진행을 막고 만성질환처럼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의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살 HIV 감염자가 약을 꾸준히 먹으면 기대 수명이 일반인의 8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더 낮아집니다. 유럽 14개국에서 치료 잘 받는 환자 1000여 명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그만큼 전파가 덜 되니까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좋은 거죠.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전파도 많아지게 되고. 근거 없는 편견보단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동아리 수나 실적에서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를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ello? Is anybody there? 폭풍의 언덕을 영어로 연기하고 영어로 발표도 하고 아카펠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합니다. 모두 한 자사고의 동아리들입니다. 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200개가 넘습니다. 학교가 미리 지도교사를 배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주고.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고 동아리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의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이 2013년도에는 68시간이었지만 2017년도에는 113시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들은 동아리가 평균 약 50개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들 관리 잘 안 해줘서 폐강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자율동아리 맡아달라고 하면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자사고 학생의 75%가 자율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일반고는 참여율이 60%에 불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진학률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성적보다는 어느 학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가 좌우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손본다고는 하지만 학교 간 격차 해소 등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은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SBS 노유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미립국자 막겠다면서 9m가 넘는 거대 장벽을 만들 기세입니다. 미국판 만리장성쯤 될 것 같은데 예산 낭비에다 실효성도 없을 거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미립국자들이 국경 장벽을 넘는 모습입니다. 장벽을 넘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미립국자 수는 지난해만 19만 명이나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경 장벽 시제품은 8종류로 높이가 모두 9m를 넘습니다. 일부 장벽은 꼭대기에 뾰족한 쇠못까지 심어놓았습니다. 기존 국경 장벽이 높이 3m의 얇은 철제 울타리인 것과는 달리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It'd be quite a task to get up and over that fence. So just the sheer size and the height, I think would deter a lot of migrants from trying to jump over or try to climb the fence. 장벽들은 미립국자들이 장벽 아래로 땅을 파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땅 밑으로도 2m 정도 깊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형 쇠망치나 산소 용접기로 4시간 이상 작업을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 3,200km에 걸쳐 이 장벽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벽들이 크고 아름답다며 공약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1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근본적으로 미립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요즘 말을 걸어 작동시키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사투리까지 척척 알아듣는 제품도 있는데 자주 쓸수록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정원준 씨는 노래를 듣고 싶을 때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서비스에 말을 겁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줘. 인공지능은 2천만 곡의 노래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보를 뒤진 뒤 이용자 취향에 맞춰 선곡해줍니다.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인식률도 좋고 원하는 취향 골라서 음악들 다 찾아주니까. 인공지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이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표현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만만치 않습니다. 에어컨 켜봐라. 정확한 의도 파악을 위해 사투리까지 포함해 200만 개가 넘는 표현을 습득한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발음을 해야지만 인식했던 데 반해서 현재는 인식 가능한 어휘에도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악된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는 사용자와 인공지능 사이에 많은 교감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용자가 이용을 하면 할수록 더 정교하게 결과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잘 분류해 이용하는 빅데이터 기능이 결합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근한 인공지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정도 남으면서 연말정산에 관심이 갈 때입니다.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경제돋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앞으로 남은 2달여 동안 연말정산에 신경 쓰시겠다는 분들, 우선 신용카드를 쓰느냐 아니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할인이나 포인트가 큰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서 올해 중요한 팁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인데요. 이들 사용분은 신용이나 체크카드 할 것 없이 공제율이 30%였는데 올해와 내년 40%로 올려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합쳐서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윳돈이 있다면 연말까지 한도를 채우는 게 세테크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나 공무원도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700만 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16.5%로 세액공제, 최대 115만 5천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는 자녀의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한 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낳을 때 받던 출생 세액공제도 무조건 자녀 한 명당 30만 원이었지만 둘째는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패망 직전에 몰리면서 9.4일생으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 아이는 걸음마를 뗄 무렵 IS에 끌려가 아동 노예로 지냈습니다. 3년 만에 풀려나 가족 곁에 돌아왔지만 누가 무엇을 물어도 입을 굳게 다뭅니다. 아빠 품에 안기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겪은 끔찍한 경험이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든 겁니다. 11살 무아는 다리가 2번이나 부러졌습니다. IS의 노예로 지내면서 테러 교육을 받다 생긴 상처입니다. IS는 학교에서 적에게 몇 번이나 채찍질하는지로 숫자를 가르치고 사상교육이라며 참수 현장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IS 지배 아래에 있던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심각한 폭력성까지 동반합니다. الفتيان يتصرفون بعنف. بعض الأسر اضطرت لإخفاء السكاكين في المنزل ومواد خطيرة قد يستخدمها المعتقلون سابقا.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형제들이 IS 때문에 숨지거나 실종됐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의 분노와 상처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S는 수세에 몰리자 아동 노예를 이젠 총알바지로 전선에 내몰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아이들도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IS의 악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만화 웹툰이 드라마와 영화를 넘어서 이제는 게임이나 뮤지컬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발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그 힘이겠죠. 심우섭 기자입니다. 센 놈이란 웹툰으로 잘 알려진 박용재 작가. 연재 중인 둘째 작품 갓 오브 하이스쿨은 지난해 게임으로 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게임 제작과 캐릭터 산업을 염두에 두고 그렸습니다. 강풀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윤태호 작가님처럼 영화화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가진 감성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게임이 원작이 되는 만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기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모바일 게임, 뮤직비디오까지 최근엔 웹툰 원작에 음악을 붙인 뮤지컬들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최근 웹툰 찌질의 역사를 뮤지컬 무대에 올린 김풍 작가는 직접 방송인으로 나섰습니다. 웹툰을 통해 선보인 아이디어와 끼를 다양한 모습으로 발산합니다. 웹툰은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신이 되는 건데 방송이라는 건 일단 제가 그 안에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장기의 말이 되는 거고. 포털에서 첫 선을 보인 지 10여 년, 웹툰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실상 문학의 여러 영역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화라는 것은 문화의 영역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문화는요, 그 이른바 하위 문화 또는 B급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기발한 콘텐츠가 독특한 캐릭터와 맞물릴 때 만화는 컷에서 벗어나 TV로, 스크린으로, 무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이맘때면 겨울잠을 준비하려는 뱀들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통발까지 동원한 극성 밀렵에 겨울잠을 앞둔 뱀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밀렵 감시 단원들이 산 주변 농수로를 따라 수색을 벌입니다. 콘크리트 수로 옆에서 통발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3, 4m 간격으로 설치된 통발 안에 꼼짝없이 갇힌 뱀들.
독이 약한 뱀부터 맹독성 독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까치 독사라고 살무사 종류입니다. 이건 맹독성이죠. 근처 다른 농로에서도 뱀 잡는 통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농로길인 이곳에서 발견된 뱀 밀렵용 통발은 1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뱀이 움직일 만한 길목마다 통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에다 그물을 치고 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통발을 해가지고 뱀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놓고 잡고 있습니다. 단속 2시간. 통발에서 유혈모기, 살모사, 누룩뱀 등 8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겨울잠을 자러 뱀이 이동하는 시기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만 매년 20여 건의 밀렵 현장이 적발됩니다. 뱀들을 먹으면 뭐 보약이다 이런 식으로 부신 문화에 사람들이 젖어서 자꾸 이 뱀을 잡아내는데요. 밀렵꾼들은 이렇게 잡은 뱀들을 화물차를 고쳐 만든 떴다방식 건강원에 파는 등 은밀하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기아가 두산을 꺾고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나지완 선수가 짜릿한 쐐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잠실구장을 가득 메운 2만 5천 명 만원 관중 앞에서 또 한 번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초반 주도권은 기아가 잡았습니다. 3회 이명기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뽑은 기아는 4회 원아웃 2, 3루 기회에서 안치홍의 절묘한 타격으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두산이 양의지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붙자 기아는 5회 버나디나의 적시타로 4대1을 만들면서 승리를 굳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7회 에반스의 솔로 홈런과 8회 김재환의 1타점 적시타로 한 점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승부는 끝까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9회 초 기아의 극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투아웃 3루 기회에서 대타로 나선 나지완이 좌중간 담장을 까마득하게 넘어가는 투런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2009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었던 나지완의 결승 홈런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아는 두산을 6대3으로 꺾고 1차전 패배 후 내리 2경기를 따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직구 하나만 보고 들어갔고 맞는 순간 홈런인 줄 알았고요. 정말 제가 1, 2차전 때 못했던 게 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좀 가신 것 같습니다. 7이닝 3실점으로 잘 던진 기아 선발 패틴이 3차전 MVP에 뽑혔습니다. 기아는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을, 반격을 노리는 두산은 왼손 투수 유이간을 4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김연아와 차범근, 기보배 등 스포츠 스타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올림픽 체험 행사에 참가해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내일 낮부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25도 가까이 올랐던 서울 기온이 내일은 17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고 특히 내일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모레 아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찬바람이 불어들기 전까지는 대부분 지방에서 오전에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편 태풍 사올라는 일본을 향해 계속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해상과 해안의 특보 상황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방에선 첫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도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디 어둠을 몰아내는 데 쓰이는 촛불이 세상을 밝힌 지 1년 지났습니다. 그새 많은 게 바뀌었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촛불이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라면 제 마음속에도 작은 촛불 하나 켜둬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